안녕하세요. 77입니다. 지난 시간 ALC 주택에 이어서 두 번째 ALC 주택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ALC 주택의 한마디로 단열이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습기에 관해서 굉장히 주의를 좀 하면은 훌륭한 주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LC 주택이 기포 콘크리트 블럭이다. 기포 콘크리트 블럭으로 지었는데 이게 과연 약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ALC 주택도 또 모서리라든지 보강을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테두리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다시 보듯이 테두리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조적식 구조, 벽돌 구조, 블록 구조에 공통적으로 개구부, 창이나 문 이런 데가 취약할 수가 있는데, 그 상부에서 오는 어떤 하중을 인방이라는 것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방 재료도 중요하다. 그런 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테두리보하고. 그러면 이 강도가 약하지 않겠나 이런 의심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압축 강도, 그러니까 스퀘어 센치당 누르는 그 강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그 F는 폴스입니다. 폴스. 킬로그램에 대해서 스퀘어 센치당 압력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금 ALC 블럭이 0.5품, 0.6품, 0.7품 이렇게 해서 0.5품이 비중이 좀 낮아요. 더 가볍습니다. 비중이 한 0.5품이 비중이 0.5 정도, 0.7품짜리가 비중이 한 0.7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압축 강도가 0.5품 정도 되면은 스퀘어 센치당 30kg, 그 다음에 0.6품이 한 스퀘어 센치당 50kg, 0.7품짜리가 한 스퀘어 센치당 70kg 이렇게 되는데,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냥 가장 낮은 걸로 해서 스퀘어 센치당 30kg의 그러한 압축에 견디는 그런 성능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은, 보세요. 외벽만 힘을 받는다. 외벽만 내력벽이다.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벽 길이가 정사각형으로 10m에 10m에 10m. 이렇게 되면 면적이 얼마예요? 10m 곱하기 10m니까 100스퀘어미터죠. 100평방미터. 그러면 대략 우리가 종전에 쓰던 평 단위로 하면은 한 30평 정도 되는데, 벽체 길이는 얼마입니까? 벽 두께, 블록 두께를 200mm, 20cm짜리로 그렇게 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0m 더하기 10m 더하기 10m 더하기 10m, 40m죠. 40m면은 벽 두께가 20cm, 그러니까 0.2m가 되죠. 그러니까 40cm 곱하기 0.2m를 하면은 8스퀘어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스퀘어 센치당, 평방 센치당 30kg를 견디니까 8평방미터는 이걸 평방 센치로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1m 요 면적 1제곱미터가 100cm죠. 100 곱하기 100은 10,000 평방 센치입니다. 10,000 스퀘어 센치. 그러니까 이 벽 길이, 제가 다시 20cm 두께로 벽을 쌌어요. 10m에 10m, 10m 사각형으로 벽을 쌌어요. 그래서 이 벽만 힘을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두께 20cm면은 전체 벽둘레 길이가 40m 아니에요. 그러면 20cm는 0.2m니까 8스퀘어미터라는 그런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이 뭐예요? 벽체가 차지하는 그 두께로 인한 면적이에요. 그러면 스퀘어 센치당 30kg의 힘을 받으니까 8스퀘어미터는 8만 스퀘어 센치입니다. 그래서 8만 스퀘어 센치 곱하기 30kg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240만 kg이 나와요. 240만 kg은 톤으로 다시 바꾸면은 1000kg이 1톤이죠. 그러면 1000으로 나눠주면은 2400톤이 돼요. 그 10m, 10m, 10m의 ALC 블록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2400톤입니다. 2400톤. 그러면 자동차가 얼마요? 2톤이 채 안 될 텐데, 승용차. 2톤만 잡아줘도 자동차 몇 대입니까? 네? 1200대. 자동차 1200대를 얹어놓는 그런 무게를 견딜 수가 있어요.
다시 또 계산해 보면 좀 극단적인 예인데 우리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같은 10m에 10m 하면 뭐예요? 100제곱미터죠. 이런 집은 없겠지만은 폭이 2m에다가 100제곱미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2m에다가 50m, 벽 길이가 50m가 돼야겠죠. 그러면 같은 100스퀘어미터 면적이라도 이 전체 벽 길이는 50m 더하기 50m 더하기 이쪽에 2m, 2m 하면은 104m의 벽 길이가 나옵니다. 104m.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정방형, 정사각형 구조를 하는 게 벽 길이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ALC 블록 양도 적어지죠. 그 다음에 표면적에 비례해서 열 손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적어집니다. 그럼 뭐 벽 길이가 더 길어지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런 압력에 견딜 것 같아요. 어쨌든 20cm 두께 ALC 블록으로 10m, 10m, 10m에서 약 30평, 100평방미터를 그렇게 쌓았을 때 2,400톤의 힘을 받는다. 2톤짜리 자동차에 1200대를 얹어놓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력에 튼튼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벽체 맨 위에 테두리 보, 그 다음에 개구부, 창 같은 거 윗면에 인방 이런 거를 잘 해주면은 튼튼한 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뭐 블록의 형태라든지 규격, 뭐 특성은 다 얘기 드렸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 기초의 형태, ALC로 했을 때 기초의 형태가 뭐 매트 기초로 하는 경우, 또 줄 기초, 또 맨 밑에 그림은 온통 기초라고도 하고 뭐 또 지하실 기초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맨 밑에가 지면 GL에서 그라운드 레벨에서 층고의 반 이상이 내려갔다 그러면은 지하층에 포함되고 여기 그림으로 봐서는 뭐 절반 이상 내려갔는지 절반 이하인지 딱 절반 정도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지하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기초의 형태에 따른 그런 특성과 집의 규모를 이 표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붕 구조별 단열 설계해가지고 표를 하나 해놨는데 이 표는 앞으로도 그렇고 조금씩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단열 두께도 강화가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그 ALC 블록으로 했을 때 지붕, 뭐 벽, 인방, 그런 것도 이제 판넬 그런 모습들을 도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 부위별 그쵸 상세 도면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요거 이제 그림이 기초형 1층 바닥 줄기초에 해당되는 그림인데 참고로 보시고 꼭 ALC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도시하는 이런 그림들 화면 정지시켜서 캡처한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림이 이제 기초 1층 바닥인데 요거는 줄기초가 아니라 온통 기초로 했을 때 매트 기초. 그 다음 그림은 요것도 1층 바닥 상세도거든요. 근데 매트 기초 바닥도 두껍게 하면서 또 가장자리 외벽 밑으로는 줄기초 이렇게 겸용으로 한 경우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창문의 상세도, 창문 상세도 그림. 그래서 요즘엔 뭐 커튼 박스를 안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카텐 봉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특별히 뭐 카텐 박스를 넣어놨네요. 그래서 그 상인방 부분, 그 다음에 그 인방 윗부분에서 바닥 슬래브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들, 그 상세 도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벽과 바닥 판넬의 접합, 그런 상세도입니다. 이제 판넬 장변 방향이 있고 판넬 요 단변 방향이 있는데 뭐 요 장변 방향만 일단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 그림이 이제 단변 방향, 내벽과 바닥 판넬, 그러니까 외벽이 아니라 이제 실내부 벽하고 바닥 판넬의 접합은 어떻게 하나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 도면이 ALC 그 지붕 판넬 그리고 외벽부의 접합부 지붕 그 마감재는 아스팔트 싱글 이렇게 해서 그 예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경량 철골 트러스로 했을 경우에 지붕을 거기에 대한 그 상세 도면 이 그림은
ALC 패널과 벽체 접합부 상세도. 다음 것도 같은 건데요. 이 판넬이 내밀지 않은 경우의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C 블록 창호 주변에 그 상세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친 원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그 부분이 겨울에 습기가 물기가 들어가서 얼기 쉬운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개구부 창의 모습인데 이 밑에 부분에 뭐예요? 개구부 모서리 거기에 뭡니까? 유리섬유 메쉬로 붙여서 좀 보강을 더 해줬어요. 그 부분이 뭡니까? 이런 사선 45도 방향으로 균열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거는 요 주택을 하나 예시를 한 거거든요. 먼저 평면도가 나왔는데 이 전원형 25평형 그러니까 84 스퀘어미터 그런 규모입니다.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이즈죠.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스퀘어미터 미만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혜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평면 예시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인면도, 인면도인데 정면도, 좌측면, 우측면, 배면도. 요거는 이제 조금 큰 단독주택이에요. 농촌형 단독주택 이렇게 했는데 부부에다가 한 자녀 2명 정도. 그래서 면적은 100스퀘어미터가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인면도 외부. 사방향에서 찍은 거죠. 정면, 배면, 좌우, 측면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심형 단독주택의 예를 들어놨는데 40평형 2층으로 된 그런 주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하고 뭐 자녀 2명 정도. 요거는 먼저 외관부터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아래층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그 다음 그림은 요거 40평형 부모님과 자녀 3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요건 특징이 외벽에다 라운드 이렇게 곡선을 줬어요. 이게 이제 외부 정면도 하고 배면도 측면도 나와 있는데 평면도는 보시죠. 이렇게 외벽면에 이렇게 곡선을 줬습니다. 라운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림은 지금 ALC 주택의 시공 과정을 간략하게 일단 1번 기초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ALC 블록, 외벽, 내벽, 블록 쌓기, 그 다음에 바닥 판넬 공사. 이게 무거우니까 이제 크레인이 와야 돼요. 그래서 크레인이 이렇게 들어서 놔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 공사하고, 지붕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뭡니까? 은박 단열재, 여름에 시원한 집, 이런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특히 지붕 쪽에는 열 반사 단열재, 은박 단열재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창호 공사, 그리고 6번째 수장 공사라는 게 뭡니까? 내장 공사예요. 내부 뭐 천장도 하고 이제 벽체도 만들고, 그리고 도장 공사 또는 이제 미장 공사인데 이제 수지 미장이라든지 뭐 플라스터 또는 스타코 플렉스 이런 것들을 발라주는 공사. 그 다음에 난방용 호스, 난방 코일 이제 까는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바닥 미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난방 코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와이어 메쉬가 있죠. 와이어 메쉬에다가 난방 코일을 고정하고, 또 와이어 메쉬가 방바닥 미장 그런 몰탈의 균열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와이어 메쉬 밑에는 단열재, 그렇죠. 스티로폴이 있고, 스티로폴은 요만큼씩 띄워서 깔아주는 게 구조적으로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스티로폴 밑에 방습 비닐, 방습 필름을 깔아주는 게 좋다. 특히 1층에서는 그게 뭡니까? 기초 윗면이 되겠죠. 기초 윗면에 비닐 깔고 단열재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와이어 메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호스, 난방 호스 깔고, 그 다음에 미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공 사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진이 좀 흐리고, 이 사진과 자료는 사단법인 ALC 협회에서 나온 그 ALC 설계 책자 1편, 2편이 있어요. 거기서 발췌한 사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ALC 주택의 나머지 이제 결론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우수한 집이다. 근데 시공할 때 이 습기에 관해서 주의를 한다면은 굉장히 단열이 좋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주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